이번 주 시장이 아주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방송을 앞에를 보면 시리즈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보내드린 한 줄 소위 얘기해서 투자 전략은 N파동 갈 때까지 가보자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중간에 함부로 잘라내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그냥 뭐 이제 모든 것이 다 만판 여러분들 좋은 대로 다 되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보통 주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토하고 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 속에서 뒤늦게 뭐 대한민국에 사실 뭐 저희처럼 주식을 업으로 해서 전문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냥 높은 숫자만 질러대면 좋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하단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을 때 만약에 뭐 2,000포인트에 있다 그러면은 누구는 뭐 2,200 간다 그러면 뒤늦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2,300 간다. 심지어는 뭐 앞에 있는 고점일 때 2,600까지 간다. 뭐 더 심한 경우에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무려 3,000까지 간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악의 수렁으로 빠뜨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입에 달콤한 것을 먹으면 몸에 해롭고 귀에 달콤한 것을 찾으면은 여러분의 계좌가 해롭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0월 달에 대폭락을 보여줬죠. 미국 증시는 12월 달에 대폭락을 보여줬었고요. 중요한 것은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돌아서면 돌아선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 지난 작년 동안에 저희가 10월 달에 주가가 폭락을 줄 때 함부로 10만 고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오히려 10월 말에 주가가 너무나 폭락을 줬을 때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운을 내셔야 됩니다. 쉬시오.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강한 파동, 이거보다 더 훨씬 강한 파동이 바로 요번에 오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그럴 때 한 척의 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비유법을 써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장보다 더 강한 장이 요번에 옵니다. 바로 그것이 N파동이었습니다. 더욱더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쓴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이 밑으로 쳐박힐 때마다 여러분들 요번이 지나고 나면 소위 세 척의 배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월 달에 떴던 10월 말 이후에부터 11월 달에 떴던 그거보다 3배수가 올라갑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장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놀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주가가 뜨는 것도 신기한데 야 정말 지난 10월 달에 떴던 것보다 이 장이 3배나 뜨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뒷배경은 무엇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그 내용이 뭐냐면 소장님 이 N파동은 과연 어디까지 갑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콕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이 뜨는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제가 아까 시리즈로 보면 연결돼 있다고 그랬는데 N파동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을 때 제가 이 장이 갈 때까지 가보자 할 때 그 백그라운드는 어디를 보고 한 거냐면 바로 2016년도 2월 달 이후의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께 이 장은 갈 때까지 가봐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저희 수강생하고 같이 포트를 구성하는데 가장 먼저 포트를 구성한 것이 뭐냐면 레버리지 우위 전략이었어요. 물론 레버리지 보면 코스닥 레버리지는 이제 주말장 정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뒤늦게 올라갔고 이미 코스피 쪽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이 N파동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그것도 2타임스 2배수짜리 레버리지 갖고 포트에다가 구성시켜 놓고 매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때 가장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종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종합은 딱 하나죠. 종목은 여러 개 종목을 추천한 다음에 몇 개가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에서 맞춰주면 되니까 종목은 쉽게들 전문가분들이 접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종합은 딱 하나잖아요.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은 별로 같이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냥 종합은 둘이 뭉실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닥바닥. 저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장난 시계가 12시에 멈췄을 때 하루에 2번을 맞춘다고 그래요.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면 이렇게 올라가면 거보세요 가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갈 때 간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를 비해서 많은 전문가 이 주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을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그 잘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10월 달에 대폭락장을 아마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종합주가지수가 15%가 코스피가 빠졌고 코스닥은 17%가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다. 그러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18년도 이전에 10년이면 언제입니까? 2008년도 바로 리먼 사태 때죠. 그때도 역시 뭐가 약했기 때문입니까? 지수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시장 분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시장 분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상위의 개념이에요. 지금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백그라운드는 다분히 미국 시장이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도 바로 거기에 있죠. 바로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주가란 세수대에 놓여져 있는 물의 온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물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경기라는 물이고 하나는 금리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마 그쪽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분기별로 4%도 2분기는 넘었었고 또 3분기는 3%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올해 한 2%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그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년이 이상했던 것이고 감세 효과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때가 너무나 강했던 것이고 원래 미국 같은 그런 초대형 국가가 넘버원이나 되는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3% 4% 사실 이것은 너무나 오히려 과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대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가지고 이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앞에 타이틀은 뭐냐면 이제는 트럼프보다 제롬 파일이다라는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방송을 듣고서도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글을 보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야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보다 제롬 파일이라고 했을까? 이거 뭐냐면 이 장을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때 가장 큰 배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는 겁니다. 경기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그 부분보다는 이제는 금리 사이클, 소위 금융 사이클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 쿡이 FRC 측이 나쁘다고 얘기한 것도 오히려 이것이 호재를 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예시해 드렸고 2016년도에 영국이 브렉시트가 발생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100% 이상 빠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바로 금융 정책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 장세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돈빨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크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 왜 이렇게 초폭등을 보였습니까? 바로 부동자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에 의한 어떤 정부가 주도가 돼서 쓰는 이 재정 정책이나 감세 정책, 이미 그것도 감세 정책을 써버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는 한쪽 팔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장이 뜰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제롬 파웰을 중심으로 해서 패드에서 FOMC에서 금융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쪽보다는 제롬 파웰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내드렸고 다행히 제롬 파웰이 비둘기옷을 입으면서 바로 현재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방송을 계속 시리즈로 들었던 분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장이 올라가는 배경은 바로 2016년도 2월 거기에 그 답을 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여건들이 굉장히 비슷한 물론 다른 여건들지만 가장 비슷한 여건은 뭐냐면 요번에 미국도
바로 12월 달에 제롬 파웰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대폭락을 보여줬고 2016년도도 12월 달에 옐런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대폭락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 대폭락을 보일 때 뒷병은 뭐였냐면 2016년도에는 금리를 한 번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무려 금리를 3번 올린다고 하는 점도표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주시장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옐런이 2016년도 2월 달에 이름하여 옐런 항복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리를 우리는 마이너스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 라는 것이 기초가 돼서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겁났던 것은 바로 올해에도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시장을 폭락으로 갖고 왔던 겁니다. 우리는 10월 달에 폭락을 줬고 미국은 12월 달에 대폭락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옐런, 제2의 옐런이 나타나기 기대한다 그랬는데 제롬 파웰이 땡큐죠. 정말 땡큐죠. 결국은 전체적인 금융정책을 변하면서 올해 미국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 됐고 그렇다면 일부에서 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금리를 내리는 쪽에는 이건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 상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자산 매각 같은 경우 소위 대차대표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시중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결국은 채권을 시장에다가 던져주고 돈을 빨아들이는 이거 자체도 결국 조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들이 지금 이 장에서 가장 밑에다가 핫한 장세를 만드는 기본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백을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엠파동은 과연 어떻게 움직여주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엠파동을 보면서 아마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시죠. 라이언 투자가 당시 주인공입니다라는 콜을 통해서 매번 얘기할 때 흔들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제가 영어 별로 못합니다. 영어 별로 못한 제가 매번 일주일 내내 썼던 영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 박앵커는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영어 잘할 테지만 어떤 겁니까? I'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고프다. 아직 이 시장은 배고픈 장세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지난번에 갈 때까지 가보자의 그 후속편으로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장은 바로 위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정거장이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종착역은 아직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이 장은 우리한테 찬스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장이 종착역은 있는데 어딘가 종착은 여기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더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거장은 지금 다 왔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말 그대로 이 장을 끌어올렸던 메이저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물량을 던지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께 여러분 지금서부터 이 장은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다 그런 얘기죠. 아마 근데 그때 신기하셨죠. 근데 이번에 밑으로 내갔을 때 요번에도 장이 뜨는데 이거는 여기랑 비교가 안 돼. 여기보다 가장 아마 저희 사실 수강생들도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여기처럼 뜨는 건 알겠는데 수장님 왜 여기는 한 척의 배 빅토리아호 한 척의 배고 여긴 제가 뭐라냐면 함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함대가 한 척 갖고 오는 건 아니죠. 그죠? 역시 뭐 구축함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양쪽에 또 호위함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함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부분은 왜입니까? 이걸 알아야 지금 장이 어떻게 종착을 맞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리핏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어디 가서 봐야 되느냐? 이 뒷배경에는 결국은 제롬 파웰이 결국은 제2의 옐런이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런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낯선 남자에게서 그러니까 바뀐 제롬 파웰에게 하는 거죠. 낯선 남자 제롬 파웰에게서 옛 여인의 향기가 난다. 즉 옐런이 예전에 썼던 2016년도 이후에 썼던 그 정책이 나온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운 좋게 이번에 제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장이
왜 세척의 배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장이 꺾일 때 어떻게 꺾어지는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제가 차트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내가 저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올해 정말 복대주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한번 가서 마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바로 지금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트가 미국 증시의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S&P 500 차트입니다. 일단 먼저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합해놓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바로 미국 증시의 개념으로는 바로 여기가 10개 말씀드렸던 한 척의 배가 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폭락을 줄 때 요번에 얘는 올라오면 여기랑은 비교가 안 되는 3배 정도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주가의 진폭을 보더라도 한 2배 정도는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낮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2배가 됐더라도 수익률은 여기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참고적으로 여기서 뭘 많이 저희 수강생하고 매매하냐면 미국 증시를 많이 강조했어요. 미국 주식을 사세요. 미국에 3타임스가 있습니다. 3배수. 이 지수에 국내는 2배수짜리까지 ETF가 있는데 미국은 3배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요. 다우지수의 상승폭에 비해서 3배가 올라가는 것이 뭐가 3배가 올라가냐면 유다우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3배수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움직일 때는 QQQ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TQQQ가 3타임스 3배가 올라가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S&P. 요건 우리가 외울 때 뭐라고 했냐면 엑스라지 그렇게 외우는데 이게 바로 3배수가 올라간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미국 하십시오, 미국 하십시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한테 딱 2가지 2019년도에 장이 강했을 때 딱 2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미국은 정말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초기에 꺾어진 이유에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때 주가가 꺾기 전에 정말 승승장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얘는 물론 어딘가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미국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31개월, 즉 31,000원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18,000원, 18개월 조정받습니다. 31,000원 상승, 18,000원 조정. 근데 미국은 기본형이 올라가는 경기 확장의 사이클이 66,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워싱턴 DC에 가면 66분 도로 있다고 그러죠. 66,000원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는 13개월, 13,000원 조정받고 올라갈 때 66,000원, 내려갈 때 13,000원. 당연히 쭉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제가 그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왜 여기는 예측 가능해요? 여기는요, 우리가 예측해서 매매하는 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좋은 매매라고 합니다. 아, 주가가 요 정도 내려오면 여긴 뜨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존입니다. 존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여기 예측 가능합니다. 여기 내려갈 때 여기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존과 신호를 보시죠. 아마 지금 계속 한국경제TV를 보셨던 분은 여기서 매수를 잡아드린 다음에 제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매수 잡아드린 다음에 딱 하나 알겠습니다. 여기가 소위 통곡의 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잘못 놓치면 정말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는 통곡의 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제가 이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척의 배가 있어요. 이건 예측이잖아요. 가겠구나라는 거잖아요. 이때 때릴 때는 좋은 갖고 때리는 게 아니라 신호 갖고 때리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 있고 보고 때려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뜨는 건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건 이미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뜨는 것이 가능했는데 얘가 꺾어질 때 어떻게 꺾어지냐면 역별 투탑 기억나시죠? 위에 60선이 있고 아래 205선 이게 역별입니다. 여기서부터 투탑은 쌍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여기서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건 얘가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얘가 기조를 돌려서 더 위에서 나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는 예측이 가능한데 신호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경계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도요. 여기선 떠요. 여기선 세 척의 배가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존이에요. 아 얘가 내려오면 뜨겠구나. 그때 제가 그 노하우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대들 주면 오히려 주가가 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매도는 어떻게 될까요? 왜 지난주에 타이틀은 갈 때까지 가보자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뭐냐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킵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요. 또다시요. 오늘도 타이틀은 사실은요.
갈 때까지 가보자 넘버 2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작가님한테 우리가 항상 들어올 때 제목은 작가분하고 의논하니까요. 오늘 제목 뭐로 정할까요? 갈 때까지 가보자 2 어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임팩트가 약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타이틀이 오늘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을 거냐면 정거장은 있어도 종착역은 아직 봐야 된다. 왜? 아직 신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맞아 글을 읽다면 이겁니다. 정거장은 있어도 올라가다가 흔들거는 당연히 있죠. 지난주도 흔들거리는 게 있었으니까. 올라가다가 정거장은 있어도 종착역은 아직 신호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신호가 나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장의 신호는 어디가 과연 신호냐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올라갈 때 대략 예측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빨간색 여기 지금 보시면요. 20선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대들 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20선이 내려와 있으면 얘보다 큰 라인에 들어가면 부딪혀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60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여기 60선이 저항이 될 겁니다라는 예측은 가능해도 실제로 때리는 것은 5일선이 쌍봉일 때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여기도 지금 얘가 내려갈 때 주가 움직이면 왜 아직 얘는 역시 다음 주에 또 흔들도 제가 볼 때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돼야 조정받는 기준이 되냐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 내려갔던 21선이 이 하락했던 이 20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가운데 올라간 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어요. 매도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꺾으려면 어떻게 꺾어지냐면 들었다가 그 다음에 꺾어줘야지만 이게 매도 신호거든요. 그럼 일단 얘는 왜 더 가야 되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이 이게 여기 20선이 내려왔는데요. 여기 60선이 기술분수선 이게 60선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들었다가 꺾어주니까 얘는 조정받아도 더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저희 수강생들은 하나도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수강생은 어디까지 하냐면 해외 선물까지 같이 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여기서 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조정을 받아도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면은 이건 아직 정거장도 안 온 거죠. 그나마 605선까지 와서 이제 정거장 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어디부터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턴에서 올라간 그 다음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다음에 꺾어지면 그게 하방이니까요. 근데 이게 60이 이 녹색이 꺾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꺾어진 게 뭐냐면 여기 생명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맥점은.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꺾어질 때 이때 비로소 타이틀은 뭐냐면 드디어 M파동의 종착역은 왔다. 그러면서 다음에 L파동을 보자. 이게 한 척의 배가 S파동이고요. 전문적으로 보면 얘는 M파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L파동을 봅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땐 그게 오면 제가 미리 여러분께 예고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얘는 M파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얘가 3개월 내내 제가 이렇게 M파동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아직 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20이 올라갔다가 꺾어지면 얘는 종착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거장은 있어도 종착역은 보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20이 어떻게 꺾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는 내려갈 때 얘가 거의 대두는 점에서 얘가 뜨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의 조는 가능한데 얘는 여기서 꺾어집니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여기 240이 여기가 관건이고 여기 60은 그냥 마디존이고 그냥 정거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론 종착역은 이 20이 꺾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20이 꺾을 때는 어떻게 꺾어지냐. 여기서 이미 나왔죠. 어떻게 꺾어지냐면 여기 5일선이 하나, 둘, 2번 꺾게 됩니다. 얘가 하나, 둘. 근데 지금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장을 보시면요. 얘가 올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꺾어져도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얘가 조정받아도 도망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밑에서는 대기 매스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얘가 두 번째 여기처럼 하나, 두 번째 꺾일 때 얘가 하나, 두 번째 꺾일 때 특히 이 20 올라간 얘가 꺾어질 때 바로 이때가 이번에 M파동의 종착역이 바로 거기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동을 여러분께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장은 여전히 정거장은 있어도 종착시는 없으니까 여기를 대비하면서 이제부터는 대응의 전략으로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